한국과 동남아 노선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해운사들이지. 그런데 2018년에 목재 합판 유통업자들이 해운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대에 운임을 담합했다는 게 그 이유랍니다. 3년 동안 조사한 후에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다던데 이 결정을 두고 해운사들과 해수부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동명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우종균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선사 23곳에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에서 동남아 노선에서 모두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해운, 흥하해운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한국 동남아 항로에서 불법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962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동남아 항로 서비스 선사 모임인 동남아 정기선사 협의회에도 담합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23개 선사가 모두 541차례의 회합을 통해서 120차례에 걸쳐서 컨테이너 해상 운송 운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최저 운임을 포함한 120차례 운임 합의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담합으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세부적으로는 선사가 기본 운임의 최저 수준을 결정을 했고 부대 운임의 도입이나 인상을 공동으로 진행했고 대형 화주에 대해서 장기 계약 운임을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이들이 운임을 인상하거나 유지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치권과 해운업계의 반발을 고려해서 사실상 최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이 항로에 투입하고 있는 정기선사가 불법 담합 행위를 했다고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앞으로 한중, 한일, 동남아 등 정기선 시장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럼 이 해운업계에서 이런 공동행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 우선 전 세계적으로 해운업계에만 예외적으로 담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는 해운업이 다른 산업과는 좀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즉 정기선 시장은 공급 능력의 조정, 해상 운송의 운임 등에 관한 일정 수준의 담합이 없으면 오히려 시장의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기선 시장이 선사를 선택하는 화주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정기선 서비스가 대형 선박을 활용해서 대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정기선 시장은 운송 수요가 굉장히 낮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사의 운송 능력 변화가 시장 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선사의 운송 능력 변화가 해상 운송 운임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선 시장에서는 정기선사 간의 일정 수준의 담합 또는 합의를 통해서 시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인식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사한 규모의 정기선사들이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에서 상호 경쟁을 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운송 능력을 확대하거나 운임을 과당 경쟁을 통해 하락시키면서 시장 균형을 깨트리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선사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화주도 매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되는 것은 네. 많은 선박을 소유하고 있고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글로벌 대형 선사가 중소 정기 선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시장을 장악할 경우에는 이런 대형 선사가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운송 능력과 운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독점, 또 과점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기선 시장이 이제 독과점이 되는 경우에는 대형 정기사가 독점 과점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운임을 완전히 조정하게 되면
화주는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당 경쟁에 따른 시장 붕괴 또는 독과점 시장화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해운업계의 운입 담합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 시장에서는 미국의 예를 들면 1984년 해운법이나 1998년 외양해운 개혁법 도입을 통해서 정기선사의 경쟁 제한을 위한 공동행위와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 등을 허용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해운법에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기 선사들의 공동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건데 해운업계에서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해운업계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한 조치라고 굉장히 크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해운협회는 해운 공동행위가 지난 40년 동안 해운법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이번 과징금 부과가 해운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우리 해운법 29조가 외양화물 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외양화물 운송사업자와 운임, 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또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선사들이 과당 경쟁으로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행위를 사실 그동안 장려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한국해운조합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우리 국적 선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은 한국 동남아 항로 선사들이지만 이 근거를 보면 한중, 한일, 그리고 동일한 제재를 받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원형 항로인 아시아 북미 항로, 아시아 유럽 항로 역시 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도 추가 조사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선사 간의 공동행위가 금지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사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운임 하락으로 각 항로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선사의 수익률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률의 약화는 바로 경쟁 능력의 약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대형 글로벌 선사가 항로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시장을 장악할 경우 국적 선사들은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중항로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선사 모임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중국 측 협의회가 이번 조치에 대한 항의 의사가 담긴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예. 이 공문에서는 한중항로에서도 과징금이 부과되면 중국 선사들은 이 협회를 탈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 선사들이 공고하게 만들어 놓은 이 한중항로가 균형이 깨질 수 있고 여기서 우리 국적 선사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공동회의가 폐지가 되면 국내 화주의 피해 증가, 외교 마찰, 아시아 영내 해운 네트워크가 상실되고 국적 선사가 경영이 악화되는 등 굉장히 큰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어지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사안은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해운업의 담합이나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 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이해 증진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한 컨센서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한진해운의 파산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아시겠지만 한진해운 같은 국저선사를 재건하기 위해서
파산 때보다 더 많은 비용들이 투자되고 있고 예. 더 많은 어려움에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의 향상과 미래 국가 혁신을 위해서는 국적선사 육성과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미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이게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 여지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안에 소급법 적용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규제 권한을 없애고 과거에 발생했던 운임 담합 행위도 소급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 항로에만 지금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예. 한중 한일 항로에도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만일에 통과가 된다면 동남아 항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추가 제재가 예고되고 있는 한중 한일 항로도 지금처럼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로의 안정이나 균형 그리고 국적선사들의 안정성, 경쟁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명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우종균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